돌아가기 싫어요. 정말로요.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들이 본국 복귀를 거부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일정 변경 요청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첨단 기술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국가를 오가며 러시아의 엄격한 체계와 규율을 신뢰했던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도착 후 그녀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뒤흔들렸죠.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이 어떻게 해외 전문가를 완전히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리나 페도로브나입니다. 러시아 민간항공사에서 17년간 수석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냥 시드니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기착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3일간의 체류라고 하니 오히려 귀찮았어요. 아시아 공항들에 대한 제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베이징 공항에서 승객이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이 생생해요. 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고 의료진도 늦게 왔죠. 그 이후로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3일을 견뎌야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딛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상쾌했죠. 일단 무료 와이파이가 터져서 바로 가족들에게 도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는 유료 와이파이도 자주 끊기는데 여기는 공항 전체가 빵빵하더라고요. 동료 아냐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리나, 이게 진짜 무료야. 속도도 엄청 빨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진과 동영상이 순식간에 업로드되는 걸 보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자동 수화물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다국어 안내 로봇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과 무료 샤워실까지 있었어요. 수건은 물론이고 샤워 후 드라이어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여기 정말 공항이 맞아? 러시아에서는 공항에서 물 한 잔도 비싸게 받는데 여기서는 정말 무료였어요. 심지어 휴식 공간까지 푹신푹신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24시간 무인 라면 가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죠. 셀프로 결제하고 셀프로 조리하고 심지어 뒷정리까지 손님이 알아서 하는데 아무도 속이지 않더라고요. 마트 셀프 계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지켜보지 않아도 모든 상품을 정직하게 스캔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구나 싶었죠. 그리고 밤 11시에 여성 셋이 강변에서 라면을 먹는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치안이 걱정됐는데 호텔 직원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웃더라고요. 포장마차에 도착하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사장님이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구나. 우리나라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 첫날이지만 생각보다 안전하고 편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뭔가 다르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아침 명동으로 관광을 나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는데 정말 조용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소음이 심하고 사람들이 거칠게 밀치기 일수인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 분위기였어요. 임산부 좌석은 당연히 비워두고 노약자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광경이 러시아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명동역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출구가 너무 많아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동료들도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이 진짜 순수해 보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켜서 저희 위치를 확인하고는 직접 안내해줬어요.
놀라운 건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걸어주더라고요. 15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했었거든요. 정말 반가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민재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러시아어로 몇 마디 인사까지 건네주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더니 저희에게 건네줬어요. 관광지와 맛집 리스트였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까지 친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친절에도 분명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런 친절이 진짜일까?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경험이 계속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길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건 훈련된 예절이 아니라 진짜 습관 같았습니다.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에요. 민재가 추천해준 맛집 리스트를 따라 명동과 인사동 곳곳을 누비며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해봤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의 한 비빔밥 전문점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사진만으로도 입맛이 돌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 음식은 대체로 단조로운 색깔인데 이건 색깔부터 무지개 같았어요. 빨간 고추장, 노란 단무지, 초록 시금치, 하얀 콩나물까지. 먹기 전부터 눈이 즐거웠죠. 젓가락으로 비벼서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게 진짜 건강식이구나 싶었죠. 러시아 음식은 기름지고 짠 편인데 이건 몸에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인사동의 불고기집에서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는데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고기에 완벽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샤슬릭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서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너무 매웠거든요. 혀가 얼얼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계속 숟가락이 가더라고요. 매운데 시원하고 자극적인데 속이 편한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아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말했죠. 이 맛에 중독되는 것 같아. 자꾸 먹고 싶어. 인사동 전통차집에서는 녹차와 한과를 맛봤는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러시아의 진한 홍차와는 다른 은은한 향과 맛이 정말 우아했죠. 사장님이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마시는 예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어느 식당을 가도 밑반찬이 가득 나온다는 거였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말랭이까지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무제한 리필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하게 주더라고요. 직원들의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팁을 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친절했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영어 메뉴판도 가져다 주고 젓가락 사용법부터 음식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조합까지 추천해줬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호떡을 사 먹었는데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안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겨울 추위도 잊게 만드는 따뜻함이었죠. 이 나라는 정말 돈 안 드는 친절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이라 가족들과 동료들 선물을 사러 인사동에 갔어요. 저희 일행 3명이 모든 쇼핑 비용을 모아서 환전했죠. 합친 한화는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러시아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죠. 동료 아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이나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 러시아에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는데. 저도 불안했지만 마지막 날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는 전통차, 김, 고추장, 화장품까지 사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손가방에 돈을 넣고 조심스럽게 들고 다녔어요. 인사동을 구경하다가 편의점에 들렀는데 한국 편의점은 정말 신기했어요. 삼각김밥부터 시작해서 즉석밥, 컵라면, 아이스크림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러시아 편의점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죠. 특히 신기한 건 온도별로 진열대가 나뉘어 있다는 거였어요.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상온 보관 음식까지. 마치 작은 마트 같았어요. 저희는 신기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삼각김밥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지를 뜯는 방법도 독특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시연까지 해줬죠.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구경에 너무 빠져서 계산대 옆에 손가방을 놓고 그만 나와버린 거죠. 쇼핑 후 계산하려고 할 때 손가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리나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러시아에서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의 금액이었거든요. 급하게 편의점으로 다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손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기대 없이 호텔 측에 경찰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프론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지금 잃어버린 가방을 찾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찾은 걸까? 혹시 빈 가방만 돌려주는 건 아닐까? 경찰서에 가니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고등학생이 손가방을 발견하고 근처 경찰서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기적이었어요. 돈도 카드도 심지어 러시아에서 가져온 초콜릿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었죠.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외국인분이라고 더 걱정했대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 학생에게 사례라도 하고 싶었어요.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죠. 학생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볼게요. 몇 시간 후 경찰관이 다시 연락했어요. 학생이 완강하게 거절하네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사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의 정직함은 단순한 도덕이나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어린 학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중국인 관광객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거죠.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승무원이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손의 위치, 압박 깊이, 속도까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죠. 면세점 직원은 바로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기도 확보를 도왔죠. 정말 놀라운 건 구경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였어요. 길을 막지 않게 사람들을 정리하는 사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는 사람까지 마치 훈련받은 전문팀 같았어요. 구조팀은 정확히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죠. 그 사이에도 시민들이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구경만 하거나 피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전부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다행히 그분은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본성이구나 싶었죠. 너무 궁금해서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응급처치 교육을 받나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한국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은 물론이고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 같은 응급처치도 다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심지어 군대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요. 체류 마지막 날 저녁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3일간의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죠. 러시아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저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죠. 우리 그냥 여기 눌러 앉자. 진심이야. 러시아 가기 싫어. 동료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이리나.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맛있는 음식 먹고 친절한 사람들과 지내고. 아냐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꿈 같은 3일이었어.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희는 그렇게 아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러시아 항공사 상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가 농담하는 줄 모르고 바로 본사에 긴급 전화를 한 거죠. 승무원들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죠? 본사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인사팀장까지 나섰죠.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럴 생각이야? 계약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즉시 해명하라고. 저는 황급히 해명 전화를 걸었어요. 서면으로 해명서까지 요구했죠. 그 일로 인해 저희는 밤늦게까지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러시아로 돌아가는 게 싫었거든요. 여기서의 3일이 너무 소중했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솔직하게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사람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회, 안전한 밤거리까지 모든 게 러시아와 너무 달랐어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 인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 수는 없을까? 언어는 배우면 되고 일자리도 찾으면 되는데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본사 측 오해는 다음날 아침에 풀렸지만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거죠.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진심이었어요.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3일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되새겼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승무원에게도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물 더 가져와. 빨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죠. 좌석을 함부로 젖히고 통로에 짐을 놓아서 다른 승객들이 지나다니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유럽인 가족의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주변 승객들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애 좀 조용히 시켜요. 독일인 남성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프랑스인 여성도 혀를 차며 말했죠. 장거리 비행인데 이럴 거면 애를 왜 데려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 여자아이였어요. 호주인 부부가 안고 있었는데 입양 절차를 마치고 시드니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당황해서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울었어요. 아마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뒤쪽에서 중년의 한국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무심코 지켜봤는데 그분이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부드러운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쁜 공주, 왜 울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신기하게도 아이가 그 익숙한 언어를 듣더니 울음을 멈추고 한국 여성을 빤히 바라봤어요. 한국 여성은 조용히 호주 부부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잠깐 안아도 될까요? 호주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국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아리랑을 불러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이는 그 포근한 품과 익숙한 멜로디에 점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한국 여성은 이어서 자장가까지 불러줬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여성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처음 보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재워주시는 건가요? 긴 비행시간 동안 쉬고 싶을 텐데 쉬지도 못하시고. 그 여성이 아이를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답했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한국의 따뜻함일 거예요. 고향의 언어도 고향 사람의 품도 이게 마지막일 텐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싶었죠. 아이는 그 따뜻한 품에서 편안히 잠들어 버렸어요. 호주 부부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계속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부끄러웠죠. 제가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17년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시드니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였어요. 그 아이가 중년 부인과 헤어지기 싫어하며 울더라고요. 호주 부부도 정말 고마워하며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중년 부인에게 아이를 대신해서 깊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의 여운이 정말 오래 갔어요.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까? 내게 이런 깊은 감동을 주는 걸까? 동료 아냐도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나 봐요. 일이나 나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정말 살고 싶은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우리가 편견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저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시드니에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는 몰랐죠. 이 3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러시아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일상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무례한 승객들,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모든 게 한국과 비교되면서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운명 같은 공고를 봤어요. 대한항공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기회구나 싶었죠. 망설일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도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죠. 면접 당일 면접관들이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급여나 복지 때문인가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3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면접관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지원하는데 제 대답은 달랐으니까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바로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민재도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러시아 항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언어도 잘 모르는 나라로 가다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할 수 있어.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봤으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더 컸죠. 쿠팡으로 생필품들을 주문했더니 정말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택배가 일주일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정말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민재는 제가 정착한다고 하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은행 계좌 만들기부터 휴대폰 개통,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해줬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계속 알려주고 조용히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벌써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동료들도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요. 승객들도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죠. 특히 한국 승객들이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걸 알면 더욱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한국 생활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하며 오히려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따뜻함 때문에 매일 감동받고 있어요.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던 그 마음이 진짜가 된 거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와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에요. 제가 경험한 3일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봐. 너희들 생각이 180도 바뀔 거야. 나처럼 말이야. 한국의 진짜 매력은 높은 빌딩이나 빠른 인터넷, 발달한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라고 확신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이 100만 원을 거부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나라, 응급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생명을 구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